여기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어르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 직원은 손으로 저를 밖으로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뒤 백화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붙잡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형수이고 78세입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백화점 구경은 잊지 않고 갑니다. 그곳에 반짝이는 조명과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달래주거든요. 오늘도 분당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곳이지만 매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 이곳은 그저 평범한 건물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살아온 삶과 엮인 거대한 흔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1층의 고급 매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화려한 명품들이 진열된 유리장을 보며 다가가려는데 매장 안에서 직원이 급히 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구경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직원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한번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하려 했을 뿐인데 직원은 이미 저를 다른 고객들로부터 떼어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르신, 백화점 구경도 좋지만 이런 곳은 차라리 3층의 식당가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과 표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웃으면서 억지로 말했지만 눈으로 욕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렴풋이 이 건물과 얽힌 기억이 스쳤지만 확실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직원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맴돌았습니다. 이곳을 찾을 때마다 이런 일을 겪으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더 이상 갈 곳도 없구나 생각을 하니 서러움에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식당가 한 구석에 앉아 늘 먹던 설렁탕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스며들자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딸이 함께 외식을 즐기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참 평화로웠죠. 그 시절 아내와 딸아이를 기억하고 싶어서 자꾸 이곳을 오는가 봅니다. 이때만큼은 참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제 곁에 없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딸은 교통사고로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나 홀로 남은 이 세상은 참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죠. 가족의 빈자리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도 백화점에 오네. 어울리지 않게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백화점이 지어진 땅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마치 제가 손수 고른 땅 같기도 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지만 금세 다시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아파 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제 안에서 묘한 두근거리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억이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많은 퍼즐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퍼즐이 완성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으니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과거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맡은 향이지? 아내와 딸과의 추억의 과거가 아니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곤 합니다. 그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기억인가? 이 익숙한 향은 과거에 제가 개발했던 향수들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초 저는 향기의 명가를 꿈꾸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배운 기술로 향수 사업에 뛰어들었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세계 명품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박 대표님, 이건 기적입니다. 샤넬 측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던 날, 저는 제 모든 노력이 보답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도전이었지만 꿈을 향해 달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번 돈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분당 일대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저는 언젠가 이곳이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은 땅이에요. 분당은 곧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분당의 땅을 둘러보러 다녔고 어린 딸은 작은 손을 잡고 우리 곁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스트레스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계약, 예산 문제, 직원들과의 갈등, 끝없이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삶을 산산조각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큰 부와 성공이 제 곁에 있어도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계약 서류에 이름을 잘못 적었고 자주 지나친 말을 하며 직원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치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님,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화점 로비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도 내가 산 땅 위에 세운 건물이 아니었나? 기억은 흐릿했지만 어렴풋이 그 땅을 사들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땅 위에 백화점이 지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노숙자로 여기고 냄새난다고 손사래를 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제 모든 성공과 부는 그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종종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정신이 맑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어느 날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향수는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주는 물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 와서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은 주름으로 가득한 노인의 모습.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지금의 나를 다시 찾아야 해.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백화점 문을 나섰습니다. 백화점 문을 나서던 순간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던 아내의 말과 딸이 뛰어다니던 기억이 뒤섞이면서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백화점도 내가 만든 거야.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왜 자꾸 이곳에 계십니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하다니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직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긴 고객님들이 편히 이용하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데로 가주세요.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심하거나 조롱 섞인 것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어르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 직원은 손으로 저를 밖으로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직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뒤 백화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붙잡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제 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직접 고르고 사들인 땅이야. 내 땅에 지은 백화점이라고. 그러나 그들의 손길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백화점 문 밖으로 밀려나듯 쫓겨났습니다. 바닥에 넘어질 뻔한 제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란스럽게 뒤척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들였던 때 건축가들과 함께 백화점의 설계를 논의했던 장면들, 그리고 제가 대주주로서 백화점 건설을 승인했던 서류들,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이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평소와 달리 머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지금 당장 백화점 이사회에 소집 요청을 해주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을 만든 이유를 모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이 땅과 백화점의 주인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서라도 백화점의 설립 정신을 알려야겠어요. 며칠 뒤 백화점 대회의실, 제가 주도한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은 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잊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물건만 사고 파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화점은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임원들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말씀이십니다. 그건 비즈니스적으로 큰 손실을.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곳을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저는 백화점 옆에 병원을 짓고 치매센터와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백화점 주변의 대부분의 땅과 건물은 제 소유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쇼핑만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엔 황당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지만 그들은 결국 제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아. 내가 이제라도 뭔가 제대로 해내는 것 같아. 이사회의 결정 이후 백화점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되었고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내부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문화공간 조성 계획으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료 수익 감소도 예상되고요. 재무 담당 임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곳을 찾게 된다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라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백화점이 복지센터라도 되려는 건가? 며칠 뒤 저는 백화점 1층 로비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새로 마련된 휴식 공간에는 소파와 책장,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고객들이 이 변화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왜 갑자기 이런 걸 만든 거지? 나쁘진 않은데 백화점 분위기랑 좀 안 어울리지 않아? 한쪽에서는 직원들끼리 속닥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한 결정을 계속 내리셔. 치매 증상이 있다더라니까. 노망났지 뭐야.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외면한 채 휴식 공간의 고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온 노인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음료를 나누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에 신경 쓰고 약도 잘 복용했습니다. 이후 계획은 순조로웠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옆에 새로 설립될 치매센터와 산후조리원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나가 직접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한 임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주주라고 해도 이렇게 멋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어갔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이미지는 고급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을 짓겠다고요? 고객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객의 눈높이가 고급스러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환경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처음 향수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국산 향수가 세계 시장에서 통하겠냐고? 꿈 깨시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비웃을수록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먼저 제게 협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내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도입된 무료 휴식 공간에 대해 일부 직원과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한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쇼핑하러 온 고객들이 왜 이런 걸 봐야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곧장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항의하던 고객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탓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 고객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무료 쉼터라면 다른 데로 가시죠. 백화점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향기도, 공간도, 사람도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색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해질 겁니다. 저의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결실을 보았습니다.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백화점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가족들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게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던 몇몇이 이제는 새로 만든 공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데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아.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게 당신들이 바랐던 세상 아니겠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화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치매센터와 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고, 백화점 내부의 무료 휴식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삶을 나누는 곳으로 이곳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백화점의 새롭게 변모한 로비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책을 읽는 노인, 방금 조리원을 방문한 젊은 엄마와 아기,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 부부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경비원, 청소부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희가 처음엔 회장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 공간이 되었는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봅시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백화점 옆 치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안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곳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치매 증세로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결심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떠난 후 저의 삶은 한없이 허무해 보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는 백화점 복도에서 한 고객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 덕분에 우리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와 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빈자리가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들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됐거든.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으니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화점은 이제 단순히 쇼핑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겉모습과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곳을 통해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가 남긴 이 공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만큼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아내와 딸을 잃고 나서야 그들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받았던 경험은 가슴 아프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자신의 건강도 꼭 챙기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